안녕하세요. 더 나은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업에 도전하지만 사업을 성공시키고 자리를 잡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요. 그럼에도 뛰어난 도전 정신과 노력을 통해 작은 성공을 이루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갈 때쯤 사업가들이 항상 맞닥뜨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현재 이 사업을 더욱 확장할 것이냐 아니냐라는 순간이죠. 음식점이라면 다른 지역에 직영점을 낼 것이냐, 제조업이라면 생산시설을 더욱 증축하느냐, 서비스업이라면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하여 소위 캐파를 늘린다고 하죠. 사업은 거의 항상 확장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물론 사업 확장에 대한 리스크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극복할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더욱 노력을 하게 되죠. 사업이 태동해서 정착한 다음 확장 전략을 통해 기업을 키운다는 메커니즘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사업의 수순이라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업이 확장되고 커지는 것을 정답이자 목표로 생각합니다. 사업이 커지고 기업이 성장하면 세상에 대한 영향력은 더 커지고 더 많은 돈도 벌 수 있으며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시킬 수 있죠. 더 큰 매출을 일궈내거나 더 높은 기업 가치로 평가되는 기업들은 두고두고 회자가 되고, 이런 대단한 회사를 키운 기업가는 엄청난 명예를 얻기도 합니다.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와 같이 대단한 기업들의 창립자는 연예인 이상의 인기를 얻으며 우리의 삶은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가득 찹니다. 거대한 대기업은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달리 말해 세상을 새롭게 씁니다.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진리가 되고 그들의 생각과 철학은 시대를 만들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기 때문에 서점의 경영 베스트셀러 대다수 역시 이런 위대한 기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길을 걷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기업이 더 커질 수 있는 순간에서 의도적으로 성장을 억제하는 결정을 내린 기업들입니다. 당연히 여겨지는 성장 노선을 따르지 않고 다른 중요한 가치를 선택하였습니다. 책 스몰 자이언츠가 온다는 작지만 위대한 기업에 주목합니다. 이런 기업들은 개인 기업인 경향이 커서 그들에 대한 정보가 잘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 역시 모르니까 관심도 가져주지 않는 기업들입니다. 저자는 이런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들 중에 비범한 비전과 경영 방식을 채택한 14개의 회사를 선별하여 그들의 전략과 철학을 제시합니다.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을 뿐 이런 비범한 기업들은 자신이 속한 업계에서 인정받고 있으며 고객들, 협력업체와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죠. 저자는 이런 회사들을 작은 거인, 스몰 자이언츠라고 부릅니다. 사실 사업하는 사람 모두가 제프 베조스가 되거나 빌 게이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작은 기업들의 성공 전략과 경영 철학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매스컴에는 최소 수백억의 투자 유치를 받은 기업만이 대박난 기업이라고 연일 보도되고,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는 일은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스몰 자이언츠들은 이런 기회를 의식적으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소위 대박이라고 부르는 기회를 거부한 셈이죠. 스몰 자이언츠들은 회사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회사 내부에 두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외부 투자 유치가 현재의 행복을 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거액의 투자를 받고 회사를 키우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니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의도적으로 억제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성장기로에 놓인 회사들은 자본을 필요로 합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광고비를 써서 최소한의 고객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실행하려면 자본이 필요합니다. 또 사업이 커지면 고객 주문이 많이 밀려 들어옵니다. 공장의 생산 능력이 다다르면 새로운 공장을 지어야 하는데 이때는 추가적인 자본이 필요하죠. 사업이 한층 도약하려면 돈이 필요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IT 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개발자가 필요하다면 최소한 그들의 6개월치 월급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결국 기업의 성장은 현재 보유한 자본 규모에서 외부 자본을 끌어오는 능력에 좌우됩니다. 회사가 잘 될수록 돈이 더 필요합니다. 투자를 유치했다는 말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통상적으로 투자를 받았다는 것은 해당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훌륭함을 의미합니다. 까탈스럽기로 유명한 금융가, 투자자, 비즈니스 전문가들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만약 벤처 캐피탈로부터 100억 원을 투자받았다고 칩시다. 벤처 캐피탈은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 기업은 향후 100억 원 이상의 기업 가치를 가질 것으로 본 것이죠. 내가 만든 회사가 100억 원이 넘는 회사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외부 투자를 유치했다는 것은 내 지분율이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외부 투자를 받는다는 자신의 지분을 외부에 팔았다와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외부 투자를 계속 유치할수록 자신의 지분을 계속 팔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내 회사는 내 것이 아닌 게 됩니다. 그리고 경영권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외부 투자자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상장은 어떠할까요? 상장은 주식시장에서 회사의 주식이 거래될 수 있게 함을 의미합니다. 이 역시 자금 조달 목적이 큽니다. 그런데 상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식시장은 정보 비대칭이 심한 곳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장 심사 기준에 적합해야 하는데요. 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여야 하며 지난 기간 동안 꾸준히 이익을 냈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경영은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임이 꼼꼼한 검토를 통해 판단됩니다. 그러니 상장회사라고 한다면 대외적으로 신뢰를 갖게 되며 일반적으로 그 기업이 한 레벨 더 상승한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상장사가 되면 경영진의 책임은 더욱 강화됩니다. 특히나 상장사에는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도 수반됩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투자자인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투자기업의 주주가치 제고, 대주주의 전흥 저지 등을 위해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생각해보면 회사를 상장시킨 기업의 오너는 국민연금의 감시로부터 편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국민의 자본이 회사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국민들의 따사로운 감시의 눈초리도 함께해야 합니다. 투자를 받든 상장을 하든 대출을 하든 기업에 남의 돈을 집어넣는 순간부터 기업의 대표는 외부 주주나 채권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회사가 조금이라도 안 좋아지면 그들은 압박을 가해옵니다. 경영자들은 필연적으로 투자자의 이익 추구를 회사의 최대 목표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회사의 경영자가 기업 경영의 다양한 선택지를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장기적 안목으로 회사의 새로운 가치를 불어넣는 행위를 할 때마다 이것이 왜 기업에 이득을 가져다 주는지를 주주들에게 일일이 설명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설명이 어렵다면 그 일은 진행될 수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남의 돈을 쓰려면 이런 선택권의 박탈은 감수해야 합니다. 시간이 흘러 기업의 승계도 어렵게 만듭니다. 외부 투자자들에게 이미 지분을 다 떼어준 상황에서 겨우겨우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기업주가 죽기라도 한다면 국가가 부과하는 상속세는 회사를 외부 투자자들의 손에 넘어가게 하는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회사가 외부에 넘어가게 되면 자신이 만들어낸 기업의 개성과 색깔은 서서히 사라지고 돈을 최대한 벌어내는 기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오너는 지분을 팔아넘기고 거액을 챙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믿고 따라온 직원들은 이제 새로운 회사 문화에 적응해야 합니다. 거액의 돈을 지불하여 기업 인수를 한 자들은 결국 숫자로 그들의 판단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의 각종 비효율을 제거하고 효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가 수반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회사의 영혼은 사라집니다. 기업의 성장 전략은 기업 문화뿐 아니라 기업 소유주 개인의 삶에도 큰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데요. 스몰 자이언츠의 오너들은 3가지 이유로 성장을 일부러 거부했습니다. 첫 번째, 사업 때문에 개인적인 삶까지 속박당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외부의 돈을 받는 행위는 돈에 대한 책임이 수반되기 때문이겠죠. 두 번째, 가족이 삶에서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를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책임을 다하다 보면 아무래도 회사 일에 더욱 매진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다른 누군가의 지시를 받거나 간섭받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주주총회에서 이런저런 잔소리를 듣게 되고 신문에서도 날선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경영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책 스몰 자이언츠가 온다는 비즈니스에서의 성장 전략이 쓸모없음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기업은 무조건 성장해야 하는 것이야 라는 명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기업인들이 사업상 조언을 구하는 많은 이들, 은행가, 변호사, 회계사들은 아마도 최대한 빨리 기업이 성장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래야 일이 더 생기고 수수료가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성장이 당연한 것으로만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성장은 당연한 것이 아닌 선택지 중 하나인 것입니다. 이를 인정할 때 자신이 원하는 모습의 회사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사업을 하는 근본 목적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상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